커진 전립선이 지나가는 길을 막으니까. 소변이 잘 안 나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잠에서 깨시나요? 아니면 예전하고 좀 다르게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 뭐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불편함 호소하시는 분들, 특히 중년 이후 남성분들 중에 꽤 많으시죠? 맞아요. 이게 바로 전립선 문제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도우미 골든헬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최근 나온 여러 학술 자료랑 리포트들을 좀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남성 전립선 건강 좀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전립선이라는 게 방광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 요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남성에게만 있고요. 아, 남성에게만요? 네, 역할은 이제 정액의 일부를 만들고 뭐랄까 정자를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젊을 때는 보통 호두알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호두알 크기요? 생각보다 작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커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나이 들면 다 커지고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최근 자료 보니까 특히 전립선 비대증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나오던데 왜 이렇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막 늘어나서 커지는 걸까요? 정확한 원인은 사실 하나로 딱 말하긴 어렵고 좀 복합적인데요. 그래도 주된 요인을 꼽자면 노화, 그리고 남성 호르몬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아, 노화랑 호르몬. 네, 특히 이제 60대, 70대 연령대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게 커진 전립선이 그 요도를 누르니까요. 그렇죠. 지나가는 길을 막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소변이 잘 안 나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또 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그 잔뇨감이라고 하죠. 네네. 그리고 밤에 자꾸 소변 마려워서 깨는 야간뇨,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게 요즘에는 젊은 분들 중에서도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20대 환자도 늘고 있다던데요. 이건 단순 노화 때문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는 리포트들이 꽤 많아요.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 있잖아요. 네, 직장인들 특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운동 부족, 또 식습관이 점점 서구화되는 거, 비만,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들. 이런 생활 습관 요인들이 젊은 층의 전립선 문제 증가와 관련이 깊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근데 이런 증상들을 그냥 뭐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걸 방치하면 갑자기 소변이 꽉 막혀버리는 급성 요폐가 올 수도 있고요. 혹 소변이 막힌다고요? 네, 심하면 방광이나 신장 기능까지 손상될 수 있고 신장결석이나 신부전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능 저하 가능성도 있고요. 이야, 정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답이겠네요. 그럼 일상에서 우리가 좀 실천해 볼 만한 관리법,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자료들에서요? 네, 그중에서 한 연구 결과가 좀 인상 깊었는데요. 매일 따뜻한 물로 좌욕이나 반신욕을 한 2주 정도 꾸준히 했더니 참가자들의 60%가 증상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오, 60%요? 상당히 높은데요? 좌욕이나 반신욕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따뜻한 물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그러면서 좀 딱딱하게 굳어 있을 수 있는 전립선 조직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좌욕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 그 케겔 운동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 네, 맞아요. 케겔 운동, 그러니까 관략근 운동이죠.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딱 멈출 때 쓰는 근육 있잖아요. 네네. 그 근육을 의식적으로 한 10초 정도 꽉 조였다가 다시 10초 정도 천천히 이완하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꾸준히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하긴 그렇죠. 이게 꾸준함이 중요한데 근데 최근 5년 사이에 남성 요실금 환자가 25%나 늘었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25%나요? 와.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꾸준히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습관을 들이면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생활 습관 개선이랑 운동도 중요한데 식단 관리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자료들 보니까 어떤 음식은 좀 피하고 어떤 건 챙겨 먹으라고 하던데 특별히 강조되는 게 있었나요? 네, 특히 일본 쪽 연구를 보면 과도한 동물성 지방이나 붉은 육류 섭취가 전립선 비대증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아, 고기 너무 많이 먹는 거요? 네,
반대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한 붉은색 과일이나 채소, 예를 들면 토마토, 특히 방울토마토가 더 좋다고 하고요. 수박이나 자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많았습니다. 라이코펜이요, 토마토. 네. 그리고 또 핀란드 연구에서는 당근이나 호박 같은 녹황색 채소를 매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식단만으로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영양 성분 형태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혹시 관련 연구에서 좀 주목할 만한 성분 같은 게 있었나요? 가장 많이들 아시는 건 아마 소팔메토 추출물일 거예요. 아, 네. 광고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이게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유럽 쪽 연구들에서 주목하는 성분이 하나 있는데요. 호박씨유 추출물입니다. 호박씨유요? 네, 그냥 호박씨유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쿠크로비트 종자유 X라고 불리는 특정 품종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이게 야간류나 잔뇨감 개선에 꽤 뚜렷한 효과를 보이면서도 안전성이 높아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쿠크로비트.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좀 그렇죠. 그리고 아연도 중요합니다.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랑 세포 분열, 또 정자 생성에도 꼭 필요한 미네랄이고요. 그렇군요. 소팔메토, 호박씨유 추출물, 아연,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그 외에도 아미노산이나 포도씨유 같은 성분들도 언급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활 습관도 바꾸고 식단도 신경 쓰고 영양제도 먹어보고 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너무 심하면 결국엔 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요.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치료는 크게 보면 약물 치료랑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은 주로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지럼증이나 성기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고요. 수술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마지막 수단 같은 느낌이고요. 많이 했어요. 효과는 확실히 좋은데 아무래도 몸에 부담이 좀 가고 출혈이나 역행성 사정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었죠. 역행성 사정이요? 네, 정액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광 쪽으로 들어가는 현상인데요. 아,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부담을 확 줄인 최소 침습 시술 MIST라는 것들이 많이 개발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소 침습 시술이요? 네. 예를 들면 수증기를 이용해서 조직을 줄이는 리줌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특수한 실 같은 걸로 요도를 살짝 묶어서 넓혀주는 유로리프트 같은 시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회복이 빠르고 특히 성기능 보존에 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 주목받고 있죠. 와, 기술이 진짜 많이 발전했네요. 선택지가 정말 다양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게 나한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는 정말 개인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증상 정도나 환자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예를 들어 효과를 최우선으로 볼 건지 아니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싶은지,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달라지니까요. 꼭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전립선 건강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정보들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전립선 건강은 정말 나이가 들면서 더 중요해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평소 생활 습관 잘 관리하고 또 건강한 식단 챙겨 드시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 이게 예방과 관리에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내 몸의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어쩌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그냥 불편함을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 얻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저희 골든헬퍼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